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활기가 사라져버린 공간들. 시장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며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이곳에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해온 도시 인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활기차게 돌아가는 도심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경인선 동인천역 주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이곳은 마치 외딴 섬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전 인산인해였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동인천 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동인천 광장에서부터 여기 그 중앙시장, 포목점, 또 여기 미림극장, 오성극장, 영화관부터 해서 뭐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뭐 교련 선생님이 잡으러 다닐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늘 넘쳐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쇼핑과 데이트, 만남의 명소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리며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하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인천이 발전된 아주 그냥 핵심 지역이었죠. 서해 이제 물류의 중심이 되면서 서울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핵심이 되었던 거고, 여기 있던 이제 시청이죠. 옛날 시청이 이제 구월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상권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쇠퇴기를 걷기 시작했던 거고, 오늘날에 이르렀던 거죠. 1985년 인천시청이 중구에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한 뒤 동인천역 주변의 상권도 점차 옮겨가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 들어서며 주안, 간석 등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원도심의 침체는 가속화됐습니다. 인파로 북적였던 거리에는 이제 문 닫은 가게들만 즐비합니다. 도심 속의 외딴 섬처럼 남겨진 곳, 이곳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날이 추워져서 노숙자분들이 안 보이는데, 여름에는 노숙자분들도 거기서 막 매일 술 마시고 뭐하고, 그래서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기 대신 정막만 가득한 시장 골목. 한때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생기의 터전이 되어주었는데요.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려했던 과거는 다시 보기 힘든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여기 동인천 북광장이 아닌 남광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에 치여서 30분 만에 여기를 들어와요. 그 정도로 어깨에 부딪혀서 들어와요. 여기 시장 자체는 옛날 명동상가 안 부러웠었어요. 시장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혼수를 하든 뭐 결혼하려고 그러면 다 금은방이고 뭐가 다 있었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손님이 어디 다녀요. 동인천역 북쪽 상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몇몇 가게들만 문을 열어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남북을 연결했던 유일한 통로였던 경인선 철길 밑을 파서 만든 지하도를 지나 반대쪽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1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민자 역사는 지역의 흉물이 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철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남쪽 지역의 풍경 역시 북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유,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경인선 철도인데요. 경인선은 수도권 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지만 철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뉘다 보니 토지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인천역의 경우도 북쪽보다 남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각종 상업시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인천역 외에도 다수의 경인선역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안역의 경우 북쪽은 공업지역, 남쪽은 주거지역으로, 부평역의 북쪽은 상업지역, 남쪽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유동인구나 상권 형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인천역은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없어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의 남쪽과 북쪽은 직선으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탈 경우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또 도보로 건널 경우 지하상가를 통해 불편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동인천역은 마치 지상의 외딴 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저분한 것은 둘째치고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 상가주택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거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당장 무너져도 진짜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저 생활의 어떤 그 주거 환경에 대한 열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줘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동인천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계획이 논의되긴 했지만 항상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다 보니 주민들과 상인들의 피로감과 실망감, 회의감만 높아진 상태입니다. 나 시집 오니까 그때 전부터 말 나왔대더만. 그때 여기를 재개발하자고 그랬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상인들이 노후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랬다기더라고. 예. 그때는 장사가 그때 잘 되니까. 그때 했어야 돼요.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단절의 공간을 연결과 소통의 공간으로 바꿔 외딴 섬이 아닌 사통팔달의 중심으로 다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180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미야시타 파크인데요. 미야시타 파크는 원래 1966년 시부야역 철로 인근에 조성된 공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노후화되고 노숙자 공원이라는 오명을 쓴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지자체가 한 기업과 손잡고 이곳을 연결과 소통이라는 테마를 가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상업시설에는 유명 브랜드를 전면에 입점시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고, 반대쪽으로는 로컬 골목들과 이어지도록 구성해 기존 공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두 개 건물의 옥상을 다리로 연결해 공중정원을 조성했는데요. 도쿄 최고의 번화가를 관통하는 공중보행로가 탄생한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한 이 공원을 산책하며 여가를 즐기다 보면 옆으로 지나가는 철로는 방해가 아닌 오히려 도시의 운치를 더해주는 특별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소통과 연결을 중요시한 재정비 덕분에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미야시타 파크는 일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동인천역 주변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철로가 단절이 아닌 연결과 소통의 시작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꼭 실행이 돼서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좀 정비가 좀 깨끗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처럼 이곳이 단절된 외딴 섬이 아닌 걷고 싶은 도시, 사람과 연결된 도시로 다시 한번 꽃피우길 희망합니다.